접니다. 자기야. 네.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갔는데 네. 갑자기 뭐 빈병소리 비슷하게 나더니 쾅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있어. 이 사람 가면 어떡하지? 아이고. 네. 저 과거하면 참 오랜만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요. 2년 전 대선 기간 당시 불거졌던 바로 이재명 대표의 아내 폭행 의혹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됐습니다. 사건 전말을 좀 먼저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님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이제 그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요. 아마 이제 그때 그 공식 해명은 갑자기 이제 뭐 기절해서 쓰러져 가지고 상처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민주당에서는 말을 했는데 가로세로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상처 부위라든지 또는 이게 그 구급차가 위에까지 안 오고 밑에 간다든지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혹시 이게 부부 싸움 끝에 폭행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거죠. 당시 유튜버가 의혹을 좀 제기한 거네요. 예. 그게 민주당이 고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저는 이게 그때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겁니다. 그때 검찰이 김혜경 씨에게 관련자들을 불러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는 아예 김혜경 씨는 부를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이게 가로세로 너희들이 입증해봐라. 그러게 부부 싸움이라는 걸 가로세로가 입증해라. 이렇게 촉구를 해놨고 못하니까 이게 기소를 해버린 이게 저는 잘못된 거예요. 아하. 모든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예. 피고인은 무죄 추정이에요. 근데 왜 무죄 그랬을까요, 추정. 그러면? 저는 이게 그때 대선 앞두고 김혜경 씨 부르는 게 좀 부담되거나 저는 이게 검찰이 아무래도 이게 권력자다 보니까 대선 후보니까 눈치를 봤다 봐요. 원칙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가 이번에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따라서 이제 그 김혜경 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그때 경위를 다 밝혀라. 이렇게 정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정인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이게 처음에 안 나가면 과태료, 그다음에 구인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진실을 밝혀보고 그리고 저는 이게 만약에 끝까지 출석 안 하면 무죄 판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세연의 무죄 판결까지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불러서 남편에게 폭행당했냐 이걸 직접 물을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서정욱 변호사 말은 꼭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김혜경 씨가 꼭 나와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변호인이면 직접 출석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게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 측에서야 뭐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만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뭐 서면 진술서로도 이게 의견서라든지 의견서 형태로도 제출이 가능하고 일단 저는 아마 대리인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 측에 이러한 의견서 형태로 제출을 해보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직접 법정 안에서 어떤 김혜경 씨에게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재차 촉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5일 날은 저는 아마 출석은 하지 않을 것 직접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의견서로 대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설 변호사가 법률 대리라면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실 의견서 대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예. 대선 기간에 불거졌던 저 얘기가 벌써 지금 재판이 이제서야 진행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근데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이제 한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이고 실제로 김혜경 씨도 대국민 사과를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 보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데 이거 지금 수사나 조사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사실 이게 작년 9월에 그 배모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기소를 하면서 배모 씨의 공범으로 지금 김혜경 씨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사를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그 배모 씨를 먼저 그 기소를 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에 대한 그 기소 중지 상태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작년 고림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수사 중 뭐 이런 걸 봐서는 아마 검찰이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워낙 그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현재
이달 10일에 지금 이 배모 씨에 대해서는 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1심 선고가. 예. 그런데 그 공범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 그렇다고 뭐 기소유예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전혀 그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아직도 김혜경 씨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진행형이 왜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공범이 기소가 되면요. 예. 공소시효가 이제 정지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저 사건은요. 결국 이게 그 이재명 대표를 떠나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카드를 쓴 거는 국고 손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국고 손실은 회계 책임자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김혜경 수사보다는 우리가 이재명 수사를 위해서 지금 이게 검찰이 계속 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게 그 남편이 이재명 대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 검찰의 여전한 시각인 거고요. 시장이 회계 책임자고요. 예. 시장만에게 국고 손실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여러 개 부서에서 허위로 시장 결제 없이 허위로 카드를 내역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도지사죠, 도지사. 그렇죠. 네. 당시 도지사 시절 얘기.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관련 얘기를 길지 않게 핵심 내용만 짚어봤고요. 근데 다음 주제도 또 글쎄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부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